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슈리님이 중국에서 다녀간 이후로 물론 짧게나마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또 이제 가서 지금 지커를 시승하고 계시죠. 그리고 P7 시승기, P5 또 저한테 따로 영상을 보내주신 것도 있는데 너무 흔들리고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중국 전기차가 어느 정도에 있고 지금 그 중에서 이제 퍼포먼스급으로는 최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커 001을 기준으로 기술 수준을 좀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차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수준도 많이 올라왔고 전체적인 만듦새나 이런 것들도 물론 아직 여기저기 짝 입은 디자인이나 이런 게 없진 않습니다. 그냥 딱 봐도 이건 뭐 벤츠 베껴 왔네, 이거 BMW 베껴 왔네, 이런 게 지금도 그냥 대놓고 보여요. 근데 이제 글로벌 진출까지 고려하고 있을 만큼 어떤 기술적인 수준 만듦새는 올라왔다. 근데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최근에 작년에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디테일하게 보다 보니까 확실히 중국 전기차의 기술 수준이라는 게 왜 이 정도까지 높을 수밖에 없고 왜 이 이상은 못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디자인은 이제 베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맞는 건 아니니까 본인들의 어떤 캐릭터 라인이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맞죠. 형주님,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많이 다릅니다. 네. 코로나 기점으로 이제 중국도 플랫폼 전기차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 차량은 충전구가 두 개인 애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자, 지커, 001. 간략한 재원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재원도 지금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재원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어요. 지커에서. 그래서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 표기가 사이트마다 전부 다릅니다. 전부 달라요, 사이트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공통으로 적혀 있는 것을 기준으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일부는 어쨌든 공식 홈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그것까지 잘 섞어서 가져온 거라서 이 재원은 사실 공식적인 정확한 재원이 아니라는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인 정확한 재원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사이트마다 다 달라요. 사실 디자인은 제가 선호하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1세대고 첫 차량이기 때문에 지커 라인업의 디자인이 이제 저 프론트 마스크하고 캐릭터 라인들이 얼만큼 유지되느냐, 그 얘네들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 라인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스펙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펙이 자, 일단 싱글 후륜 스펙이 있고요. 싱글 후륜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가 이것도 지금 좀 다른 게 이게 배터리가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미국 재원, 유럽 재원 이런 건데 일단 100kWh 그리고 2023년식은 140kW짜리 아워가 들어온다고 해요. 140kWh짜리가 유럽형에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모터 스펙은 이제 이게 뭐 203 이렇게 썼는데 이제 200인 것 같아요. 200에서 순간적으로 그 피크가 툭 쳐지는 순간적인 피크가 쳐지는 것 3kW 정도 더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뉴턴미터 토크는 384Nm 제로백은 6.9초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뭐 슈리님 채널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중국 차량들은 제로백이
순정 상태의 제로백이 아니라고 합니다. 발표가 보통 타이어를 이제 하이그립 타이어로 바꿔 낀 제로백을 표기한다고 해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출력이면 이거보다 느릴 거예요. 그리고 지커 이제 듀얼 모터 버전, 얘는 100kWh하고 86kWh짜리 배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6이라고 했는데 이제 400kW입니다. 400kW. 6은 이제 피크 치는 거겠죠? 그렇게 했을 때 대략 540마력 정도. 그리고 768Nm의 토크를 갖고 있고 제로백이 3.8초. 최고 속도는 조금 늦어요. 200km. 시속 200km. 아이오닉 6보다 선녀 같다고? 전 아이오닉 6가 이거보다 나은데. 그리고 얘는 아이오닉 6랑 비교할 세그먼트는 아니에요. 아이오닉 6가 더 이쁜데 이거보다는 솔직히. 이거 매기 머리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매기 대가리 같이? 응, 매기 대가리 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싫던데 나는 지커는. 샤오펑들이 차라리 이쁘지. 샤오펑 P7, P5 얘네들이 훨씬 이쁘죠. 자, 그리고 실내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조합들이 짜깁기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아, 여기는 테슬라, 여기 전반적인 이 대시보드 형태는 아이오닉 시리즈, 여기는 벤츠, BMW 혼합돼서, 여기는 제네시스, 다 짜기 많았죠. 짜깁기는 생각보다 잘 해놨어요. 이쁘긴 해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그러니까 중국 차들의 특징이에요. 자꾸 테슬라에 이거를 갖다 쓰는데 이것 때문에 디자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갑자기 중앙에서 생뚱맞게 깨져버리죠. 이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예 이럴 거면 이쪽에 이런 걸 다 없애고 일로 통합을 하든지 테슬라처럼. 그것도 아니고 고급감은 그대로 독일이나 제네시스 같은 거 뺏겨서 가져갈 거면서 이거는 왜 쓸데없이 놓는지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지커 001의 P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 모양을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블랙 모터라고? 아니야. 이거 뭐죠? 헤어핀 타입 건선이죠. 헤어핀 타입 건선 모터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다른 뭐 테슬라부터도 그렇지만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사실 헤어핀 타입 건선을 쓰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지커 같은 경우는 선진적으로 헤어핀 타입 건선의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EGMP랑 살짝 다른 건 뭐냐면 EGMP는 그 냉각을 위해서 미스트 방식으로 냉각유를 분사하는 그런 방식을 썼었는데 얘를 다시 하우징에 집어넣죠. 이게 아마 열 전도체 같아요. 예상입니다. 제 예상이에요. 구조를 봤더니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로터고 이쪽이 감속기, 이쪽이 인버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머스펫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어디 모듈을 쓰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뭐 공개되어 있지가 않고 오토 카탈로그에도 전혀 지코나 샤오펑 중국 차량에 대한 내용이 일체 없어가지고 알아내기가 좀 힘든데, 일단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머스펫 반도체를 사용한다고 본인들이 공식 홈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할 만하죠. 이거는 사실이죠. 일단 PA 시스템이긴 한데 약간 이게 지금 이 인버터가 붙어있는 위치가 모터의 윗부분이 아니고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졌죠. 이거는 아마 그 뒤쪽에 이제 그 차축 프레임하고 형상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본 중국 전기차 중에 가장 좋은 설계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PA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이 배터리 팩인데 배터리 팩 구조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이제 탑 커버고요. 얘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셀. 셀이죠. 얘네들은 지금 보니까 각형이죠. 각형 CATL 배터리가 쓰이고요. 최대 140kWh 길인 배터리
배터리가 2023년식부터 들어가서 출하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뭐냐면 요게 아마 형상을 보건데 이게 현대에 있는 거 제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냉각핀입니다. 냉각핀. 냉각핀이에요. 셀 사이로 냉각핀을 집어넣어서 딱 붙인 다음에 시레이트가 고방전, 고충전으로 될 때 그때 열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절로 열을 흡수해서 하부 쿨링 채널로 빼주는 겁니다. 요 하부가 쿨링 채널이 또 있어요. 자, 이 구조는 어디서 많이 봤죠? EGMP의 배터리팩 구조와 굉장히 닮아 있죠. 이것도 인산 처리냐고요? 아니요. 얘는 리튬 이온으로 알고 있습니다. CATL이라고 무조건 인산 처리는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86kWh, 100kWh, 140kWh로 전체적으로 EGMP보다 다 배터리가 크고요. 140kWh 같은 경우는 EGMP 배터리의 대략 2배 정도 되는 그런 배터리 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이제 가변 스티어링 댐핑을 5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5단계로 완전 자동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 네. 네, 에어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EGMP에서 괜찮다,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전륜 디스커넥트 기술이에요. 그래서 4륜으로 가다가 전륜으로만 갈 거면 전륜을 싹 빼주는, 이것도 공홈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어요. 뭐 자랑할 만하죠, 이거는. 근데 디스커넥트 되는 요 구조적인 거는 약간 형상은 다른데 기본은 같아요. 현대 EGMP랑.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대 효율은 이거는 그냥 차 전체 효율이 아니고요.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모스펫 반도체의 전력 변환 효율이에요. 네. 저거는 대략 다 저 정도 나와요. 저거는 쟤네가 잘나서라기보다 다 저 정도 나와요. 저 정도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독일 애들은 저 정도가 안 나오지. 걔는 좀 이상한 거네. 네, CATL이 NCM 811까지 나오고요. 얘는 811을 쓰는 거고요. 811이 뭐 한 2020년도 그때까지는 좀 불안정하고 2021년 이때까지 불안정한 게 있었지만 지금 CATL 811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사실 굉장히 성능이 좋고요. EGMP에 담겨있는 기술이 다 담겨있어요. 얘도 800V 시스템이고요. 얘도 초급속 충전 가능합니다. CATL이 열화에 좀 여태까지 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 CATL 배터리가 다 좋은데 열화에 여태까지 약하다는 데이터들이 계속 보고가 됐어서 그 내구성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사실 세월이 좀 지나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런 고성능 차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한 상태고요. 네, 굉장히 좋죠. 이 정도면은 더할 나위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도 한두 분씩 이제 의구심을 표했죠. 이 공차 중량이 문제인데 얘네들이 자기네들 4륜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제 400kW짜리요, 544마력짜리 이거 얘의 공차 중량을 몇이라고 써놨냐면 얘네들이 써놓은 건 아니에요. 그냥 공개돼 있는 것 중에 가져온 거예요. 2230인가? 이 정도로 써놨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 수치가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죠. 철판 두께가 반토막이 났나? 심지어 좀 전에 봤죠. 심지어 에어소스 들어가요. 심지어 에어소스 들어간다. 그러니까 얘의 공차 중량이 2.2나 2.3이라고 지금 계속
나와 있는데 이거 국내에 출시되거나 하면 실제로 좀 재보고 싶어요. 저 공차 중량은 이것도 지금 제가 확인해 온 것도 다 달라요. 어디에는 2880 써 있고 어디에는 2300 써 있고 어디에는 2350 써 있고 다 달라.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다 다르더라고요. 사이트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믿을 수는 없는데 저 차의 세그먼트와 도입되어 있는 시스템, 배터리 팩의 용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심지어 제 지금 각형 배터리란 말이죠. 각형 배터리가 살짝 더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차 중량을 어디에도 공개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불만이었다. 공차 중량을 공개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경량화를 했습니다. 이 공차 중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과시가 되거든요. 사실 그런 과시를 충분히 했으면 저 수치를 믿었을 텐데 그런 과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쉬운 얘기가 아니죠. 기가스틸만 썼다. 그럼 광고를 했겠지. 광고를 안 한다니까. 지금 꼴랑 이거 400kW 모터랑 16,500rpm 이것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일단 공차 중량은 배제하는 걸로 그래서 굉장히 차량이 퀄리티가 높다. 물론 약간의 뭐 짜깁기라든가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 차가 상당한 퀄리티에 있는 것은 맞다. 그래서 요번에 주리님이 오셔서 아이오닉 6 잠깐 타보고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시간이 생각보다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오닉 5랑 EGV70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험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그렇게 못 하고 가셨어요. 그러고서도 근데 그 잠깐을 가지고도 P7보다 낫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지금 중국 사이트들이나 유튜버들의 P7, P5 영상을 다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직 차이가 나긴 난다. 그래도 EGMP가 앞섰던 건 맞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야, 지커가 2021년 연말에 나왔는데 뭐 2021년 하반기에 나왔는데 이게 EV6 GT보다 먼저 나오지 않았냐?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거는 지금 EV6 GT랑 출력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시스템은 그냥 EGMP 시스템이잖아. 그리고 EV6 GT도 2021년 중반에 이미 완성돼 있었어요. EV6 GT는 최종 그 세팅 조율하고 이제 실질적인 마케팅이나 실제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느라고 출시가 미뤄졌었어요. EV6 GT는 공개를 먼저 하고 출시가 미뤄진 거고 얘는 그냥 낸 건데 지금 보면은 일전에도 봤다시피 중국 전기차가 특히 중국 프리미엄급 전기차들이 좋아진 기점이 어디냐면 현대 EGMP가 나온 이후예요. 이후. 현대 EGMP가 나오고 딱 6개월에서 1년. 맞아요. 그 드래그 영상이 이미 편집되고 마케팅팀에서 조율되고 세팅 조율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찍었을 때 영상인데 그걸 찍은 게 2021년 초예요. 그러니까 실제 차는 이미 2020년에 완성이 돼 있었어. 그쵸? 그건 능력이 맞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지금 독일 애들은 못했잖아. 일본 애들도 못했고. 근데 중국은 했단 말이에요.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기술이고 현대가 여태까지 내연기관 시장에서 계속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쨌든 밀리지 않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벤치마킹 능력이에요. 벤치마킹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자기들만의 기술 영역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들을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든 파츠를 자력 생산이 가능해요. 원자재가 모두 있어, 저 땅에는. 우리는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사양의 차를 이미 더 먼저
약 1년 반 먼저 갖고 있었어요. 물론 출시는 좀 더 늦게 했습니다만 이미 근데 그 전에 공개가 됐죠 이미. 예.